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올리는 횟수가 좀 뜸해졌는데요. 사실 월요일부터 영상을 올리려고 좀 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제가 또 이제 몸살이랑 체한 거랑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갖고 매장에서 상담조차도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또 못 올렸고, 그래서 화요일은 기필코 또 올려갖고 우리 소팔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요일날 갑자기 커뮤니티에 제가 얼마 전에 출고 영상을 찍었던 BHGX 프로 포크 스티어러 튜브가 절단나는 경우가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우선 해당 내용의 자전거가 제가 판매한 자전거는 아니지만 저도 동일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판매했던 고객에 대한 염려도 되고 해서 우선은 제가 정보를 드리는 영상보다는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이런 포크 절단건에 대해서 사실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그래갖고 바이클로 담당자분한테 그 절단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상담을 하느라고 명확하게 상담을 한 다음에 이제서야 좀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해당 자전거 오너분이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신 사진이에요. 우선은 굉장히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카본이 지금 보시면은 이 헤드 튜브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이 헤드 튜브 안쪽에 스티어러 튜브가 절단이 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뭐 고객이 이상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카본 포크 특성상 어떻게 이렇게 절단이 나지 하는 제가 굉장히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선 카본 특성상 이렇게 절단이, 뭐 이거는 절단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굉장히 이제 불규칙하게 끊어진 거거든요. 카본이 절단 나는 경우는 보통 접합부가 절단이 나거든요. 왜냐면 각기 달리 성형을 한 부분을 접합을 해갖고 거기서 카본을 한 번 더 씌우고 그 안쪽에는 이제 카본 레진으로 이렇게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성형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절단 나듯이 깨끗하게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부분 보면은 굉장히 뭐 절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끊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져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번 왜 끊어졌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지 기존에 또 제가 판매했던 고객들도 또 안심하게 타실 수 있고, 그리고 추후에도 많은 라이더분들이 안심을 하고 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게 힘들다 라고 판단을 해갖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클로 담당자랑 계속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문의를 한 결과 바이클로에서는 현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냐, 우선 첫 번째로 피해 고객에 대해서 응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응대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피해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원만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자전거는 회수를 해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요. 보시면은 바이클로에서 회수해서 이렇게 또 보내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고서도 저도 또 굉장히 또 의문이 갔어요. 왜냐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헤드캡이고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보시는 부분이 컴프레션 링이라고 해갖고 베어링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베어링이 유격 없이 회전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고정해주는 이제 링이고요.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얇은 링은 이제 마이크로 스페이서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은 지금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이에요. 지금 요 부분에 거의 자국이 나 있고, 그리고 요 부분에 굉장히 이제 유격이나 마찰로 인해서 이렇게 긁힌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예상되는 것은 이 컴프레션 링과 이 마이크로 스페이서가 원래 위치해 있던 부분은 요 위치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요 위치에 컴프레션 링과 마이크로 스페이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요 헤드 튜브 캡과 컴프레션 링의 간격이 요 사이가 너무 길어요. 당연히 요 정도의 간격이 있다면은 유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사진만을 보고 나서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유격을 잡지 않고 매장에서 출고를 좀 잘못했다, 요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바이클로에서 또 파손된 사진을 몇 장 또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받은 사진이 요 사진인데, 요거 보면은 이제 또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선은 헤드셋 베어링인데 이게 로어 베어링이에요. 아래쪽 하단 부분의 베어링인데, 이 베어링이 굉장히 대각선으로 지금 삽입이 되어 있고, 이 베어링 실링이 굉장히 이제 눌려갖고 잘못 삽입이 됐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안에 베어링도 이렇게 손상이 갔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제가 한번은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 베어링 이제 사고 나면서 잘 못 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바이클로 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박혀갖고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클로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셈블리 공장, 그러니까 이제 BHGX 프로를 최초로 조립했던 공장에서 이 베어링을 잘못 낀 것이다, 요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셈블리 불량이다, 포크의 뭔가 불량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셈블리 불량이고, 이 로어 베어링이 잘못 끼워지니까 당연히 여기에 삽입되는 포크도 방향을 잘못 잡아서 힘을 잘못 받을 수밖에 이렇게 조립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가는 의문이, 베어링이 이 정도로 삽입이 돼 있고 포크가 이렇게 잘못 조립이 돼 있다면은 사실 핸들만 몇 번 돌려본다든지, 아니면은 앞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핸들을 앞뒤로 살짝 흔들어 본다든지 하면은 유격이나 아니면 핸들이 돌아갈 때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난다든지 이질감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베어링이 잘못 삽입되어 있다 보니까 요 안쪽에 이렇게 도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렇게 계속 마찰된 흔적이 보이시죠? 왜냐면 포크가 잘못 삽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맞닿아서 계속 이 부분이 스크래치가 나고 이 부분이 계속 마찰됐던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이 마찰됐으면 굉장히 소음도 심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셈블리 공장에서 조립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매장에서 최종 출고할 때 이 정도 부분은 솔직히 잡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장에서 인지하고 베어링을 잘 꼽던지, 아니면은 이게 베어링이 잘 삽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바이클로에 요청을 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던지, 이렇게 했으면은 사실 이 고객분이 포크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일은 사실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어거지로 출고를 하니까 아무래도 계속 유격은 있고 닿지 말아야 될 부분은 계속 마찰이 되고, 그러니까 포크 스티어러에 계속해서 데미지는 쌓여지고, 근데 고객분은 아무래도 입문자니까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아마 계속 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까지 이제 바이클로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파손된 포크를 비파괴 검사를 의뢰해서 혹시라도 카본 성형에 문제가 있었는지 좀 파악을 한다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나온 내용으로서는 현재 지금 기존에 타시던 고객이나 앞으로 타실 라이더분들이나 크게 이렇게 뭐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고객분이 이렇게 포크가 절단 나고 나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르니까 조언을 구하려고 올리셨는데, 여기서 물타기하고 굉장히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이분은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들 보면은, 야, 이거 합법적인 가품이다, 이런 중국산 제품은 원래 이렇게 된다, 괜히 근거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부터도 저는 이제 제 댓글에 달리는 것들을 보고 제가 사실관계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BHGX 프로가 예전에 이제 서벨로 상표권을 가지고 계신 한국 이제 뭐 디스트리뷰터가
중국에서 저가형을 수입해다가 서벨로 마크를 붙여갖고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상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불법이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합법적인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합법적이지만 도의적으로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다, 이거는 거의 합법적인 가품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BHGX 프로도 그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단지 BH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돼 있는 모델이라고 이것도 합법적인 가품이다, 뭐 상표권만 등록을 해갖고 중국 저가형 제품에다가 붙여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실 확인을 했어요, 바이클로에. 근데 바이클로에서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BH 아시아 퍼시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해온 BH 자전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이클로에서 이렇게 제가 답변만 받았다고 이거는 정품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못 믿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해갖고 제가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BH로부터 바이클로에서 수입을 할 때 받은 패킹 리스트를 제가 문서를 받았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바이클로에서 보내준 이제 BH 패킹 리스트예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BH에서 바이클로로 보내기 위한 제품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바이크 GX 프로 클라리스 사이즈는 45 사이즈 스몰, 그리고 47 사이즈, 그리고 맷 블랙이 있고 글로시 블랙 이 있고, 이렇게 패킹 리스트까지 다 해서 BH에서 바이클로로 정상적으로 보내진 물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바이클로는 BH 자전거이기 때문에 BH에다가 금액을 지불했고요. 사실 원래는 이제 패킹 리스트랑 저한테 인보이스도 보여주셨는데,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대외비 문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보이스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인보이스와 동일한 내용의 패킹 리스트 문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BH 바이크 아시아 리미티드 타이완 담당자가 이렇게 서명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완벽한 패킹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상표권을 사다가 저가형에다 붙였다, 합법적인 짭퉁이다, 코벨로가 생각난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은 추후에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로서도 제가 이제 바이클로의 BHGX 프로라는 모델을 제가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 돈을 내고 1차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근거 없는 사실이 도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야, 의심 간다, 뭐 의구심이 생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제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해서 판매하는 만큼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바이클로 쪽에 만약에 근거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소매상들은 투자를 해서 물건을 사입하고 판매를 할 수가 없다, 좀 이렇게 요청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은요, 이 BHGX 프로의 스티어러 튜브 절단 사건이 있었지만 이 내용은 어셈블리 공장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고했던 매장에서 출고할 때 검수가 좀 불량했던 부분이 있지 않은가, 현재로선 여기까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바이클로는 절대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고 비파괴 검사까지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되는 피해 고객에 대해서는 원만한 이제 고객이 수긍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처리를 당연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근거 없는 사실. 이게 뭐 상표권만 갖다 붙인 중국산 저가형 프레임이다. BH는 모르는데 한국에서 상표권 가지고 한 거다. 이런 근거 없는 내용들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패킹 리스트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이게 BH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가 되는 자전거다.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실 저는 바이클로 같은 유통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편적인 수입사들이 원래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들, 거기서 이거 이렇게 찝어갖고 보통 그 모델만 이렇게 수입을 해와요. 근데 바이클로 같은 경우는 국내 라이더나 국내 소비층과 계속 아니면은 국내 이제 대리점들과 소통을 해갖고, 현재 우리 국내에는 많은 라이더들이 프리미엄 입문용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해서 BH에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특색이 있고 뭔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 경제상 특색이 있으니까 현재 맞는 제품은 프리미엄 입문용이다. 요런 제품을 좀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거에서 BH에서 그 부분을 수긍을 해갖고 이렇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국내 시장에 잘 맞는 모델들을 제조사에 요청을 해서 없는 모델도 다시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피해 고객이 글을 올리셨을 때 거기에 굉장히 물타기 하는 댓글들을 내가 좀 봤어요. 뭐냐면 그런 사고가 있으면 죽을 뻔했기 때문에 자전거 가격에 뭐 10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렇게 조언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분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서 가해자가 됐는데 피해자분이 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2주가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 사고 때문에 죽을 뻔했기 때문에 사망에 준하는 합의금을 요구하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을 올렸을 때 감정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언하기보다는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앞으로는 더욱 건강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